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리포트 내용 가지고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았죠.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다가 멘트가 좀 잘못 나간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엑시노스 칩 이야기 하다가 인텔 칩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입니다. 그 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 또 라이브의 또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들, 당연히 삼성전자와 더불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SI 업계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 SDS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2분기가 가장 비수기예요. 지난해도 그랬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고요. 제가 의료 분쟁, 의료 파업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건강보험 수입이 많은 그런 쪽 관련된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처방전이 많이 나가는 그 기업들은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보령으로 마지막 픽을 좀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많이 보시진 않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의기소침해서 자꾸 뒤로 밀려나고 짜증을 내고 그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가 1년에 3번, 4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연중 투자를 할 때,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수익 내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잘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고, 잊혀진지 분야는 저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올해 내로다가 반등이 올라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가 벤치마크 삼아야 될 게 뭡니까? 예,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도체 이쪽 관련된 당연히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을 보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돼서.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제가 왜 하필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급락이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아주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 아주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반등이 들어오는 그 구간을 갖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 업종 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도하는 종목이 다시 반등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 시점을 체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오버행이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는 당연히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가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121 2편까지는 이 선까지는 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주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포인트는 원래 원점 타격인데 원점 타격일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우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 언제쯤 매수할 거냐라는 것들이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뭐 7만원대 매수하자 이런 표현들은 씁니다. 그럼 7만원대 후반입니까? 7만원대 초반이어야 됩니까?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7만원대 초반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더 디테일하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적어도 75,000원 언더로 무조건 떨어져 줘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1차적인 우리가 고비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00달러 정도 되는 구간 역시 보니까 121 이평 약간 아래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엔비디아도 121 이평 이야기 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21 이평 아랫단 구간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체크해 가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시 원점 타격으로 저는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투자 포인트에서. 그럼 원점 타격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7만 5천원 아래와 7만 2,500원 이 사이가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삼성전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환경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체크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야죠. 우리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긴 할 텐데 종목별로 조금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진세미케,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우리 수익 많이 냈습니다. 물론 ISC 같은 경우는 재미를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야,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다음에 또 재미나게 수익을 낼 수 있어. 자, 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원래 그냥 DRAM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공장 가동률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것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만 살짝 양봉 들어오는 듯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쪽 미국하고 한국의 부분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양봉 들어온다고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될 구간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원점 타격이면 얘도 원점 타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점 타격 구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62 이동평균선 아랫단에 들어오는 구간, 이 구간이 타격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익 관련된 회사들,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다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특히 이제 원익 IPS랑 원익 QNC는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 타격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업황 전환이 왔으니까 222동평 윗단으로 올라왔잖아요. 보통 보면 여기로 올라와서 다시 어디로 수렴합니까? 예, 바로 221동평선 윗단 원점 타격 구간이 바로 이 자리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포인트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61이평 구간 아랫단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0원 이하 부분에서 매수로 잡고 분할 매수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스트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이 괜찮고, 그 다음에 종종목 같은 경우 급등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배열에서 이격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급등하는 관계로 21이동 평균과 62이동 평균에서 이격이 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봉은 62이동 평균까지 내려오긴 하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격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62이동 평균선 상단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나타날 것인데 35,000원 이하 구간,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으로 하면은 가장 리즈너블한 좀 우리가 좀 더 정밀 타격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34,000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이긴 되는데 35,000원 이하에서 32,500원, 그러니까 저 62이동 평균선이 33,000원에 걸쳐서 나갈 테니까요.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실 생각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익 머티리얼즈를 보게 되면 가스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공급 가스를 진행하는데 TEMC 안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크게 하락한 부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 60일과 122이동 평균선 저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구간까지 눌림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 매수하고 가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인기가 많았던 종목을 우리가 다시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있는 리포트 드리는 내용들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ETF나 펀드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ETF에서 많이 돈도 빼고 막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펀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좀 쫄아들긴 했는데, 제가 볼 땐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디라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격이 어땠어요? 상당히 크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머티리얼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 잘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2등평이 조금 열려 들어갈 거예요. 위로. 그렇죠? 열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요 구간 어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머티리얼즈나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마이크론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은 구간에 매수했잖아요. 222등평보다 아랫단에 매수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도 저는 이제 전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222등평선 아랫단이었지만 이번엔 60일과 121이등 평균선 그 사이 구간에 들어오는 것이 타격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쓰다 보니까 자꾸 타격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공략 포인트.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하도 전쟁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그놈의 타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뭐 타격해보죠. 뭐 공략도 해보고. 자, 롯데이노베이트, 특히 이제 IT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 롯데정보통신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로. 갑자기 또 이름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 메리에셋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조금 하향했고요.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낮은 구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약간 그 뭐죠, 2차전지 관련된 거, 충전기 사업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약간 그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서 나타난 그 목표가보다 한 10% 정도는 좀 낮춰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만 원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컨센서스는 당연히 2분기, 1분기 지내오는 것은 1분기 컨센서스 하향이죠. 시장 가치보단. 그리고 2분기까지는 비수기다라는 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내내 진행하고 나면 아마도 크게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빠지는 부분은 별로 없다.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붐이 부는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기 관련돼서 조금 어닝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놨는데 역시 지난해와 더불어서 3분기, 4분기 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부분, 매출은 뭐 그냥 늘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같고, 특히 이제 이쪽 SI 부분에서 여러분 매출 늘어나는 게 하반기에 늘어나는 폭이 좀 크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건 뭐 삼성 SDS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은 매물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좀 더 눌려야 돼요. 이건 221평 라인에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원까지 가는 구간, 뭐 대략 보면 3만원에서 4만원 가면 한 30% 구간의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이노베이트를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원점 타격 구간 어디라고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3만원짜리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급등했죠? 그래서 원점 타격 내려오죠?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해 나가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전환돼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죠. 삼성 SDS도 여러분 지금 221일평에서 왔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업사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라인입니다. 221일평에서 아랫단, 그래서 15만원 이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타임 기다리시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파업과 의료 분쟁 관련돼서 제가 좀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된다. 지금 고민은 좀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 분쟁이나 파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건강보험 관련된 처방전이 많이 발행이 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회사들 같은 게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HK 이노엔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시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저는 보령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해제약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보령이 훨씬 더 주가 조정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수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타트 라인 레벨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매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아래쪽에 내려오는 거 극히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분쟁이나 파업 부분에서 예상보다 가이던스가 훨씬 내려갈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222동 평균선 근접하는 구간까지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처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22동 평균선보다 하회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그러면 221도 한참 아래쪽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쯤 끝나가는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곳에서 처방전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차전지하고 테슬라, 2차전지 관련돼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테슬라 주가하고 2차전지하고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된 건 지금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가는 거다. 배터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슈는 중간중간 발생이 되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발생이 돼서 납품하는 과정까지 나오면서 다시 캐파가 근데 중요한 건 수주량 전체는 줄진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업황이 좀 가라앉아서 옛날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할 건 제가 다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가격이나 했지 구조조정을 했죠. 그죠? 인원 또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뭐 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자율주행 FSD는 그것을 보급을 위해서 판매가를 낮췄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로 분기별 실적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2분기가 바닥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테슬라의 실적은 2분기가 바닥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많은 부분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겠지만 FSD 과정에서 매출 좀 줄었죠. 이 부분인데 다만 차값도 내렸죠. 그럼 판매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선순환 구조를 가는 과정이 한 분기 정도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구간이 가장 저점인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테슬라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2차전지에 관련된 비즈니스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2차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로 좀 봐야 되는 건 전에 우리 테슬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윗단으로 가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121 2평과 221평 사이까지 반등 올라오는 구간, 이 구간이 1차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타겟을 좀 보고 시황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홀드 유지했던 것들은 계속 홀드 유지하고 가시죠. 그만큼 가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홀드 의견 드린 것들은 홀드해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타겟, 그러니까 언제쯤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야. 싼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1차적인 조건은 성립이 됐어요. 주식은 쌀 때 산다. 쌀 때 사는 조건은 성립이 됐고요. 자, 그러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FOMC 이때가 기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쯤 구간이 공략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조정이 좀 일찍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하셔서 투자 포인트 고민해 주시고요. 큰 도움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채널의 발전을 위한 회원 가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하기로 했던 원래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같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번엔 많은 관심 고맙겠고요. 4월 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주말 세미나를 더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평일 세미나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